92페이지 급탕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에서는 개별식과 중앙식이 있는데, 자, 개별식의 장단점은 심심 한번 읽어 두시고 중앙식은 정확히 해 두십시오. 근데 중앙식은 항상 종합문제 지문을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별식은 안 쓰죠. 전까지 강의하면서 개별식 공부하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한번 읽어두세요. 개별식은 각자 자기 것 자기가 떼는 게 개별식 아닙니까? 그 특징이에요. 중앙식은 총 열량을 보통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 열량을 작게 할 수 있는 건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아파트에 일시에 다 뜨거운 물로 샤워는 해야 하네요. 일시에 동시에 샤워하고 동시에 접시 닦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효율이 좋고 관리가 용이하다. 배관에 어딘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초기 설비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식 하면 설비과장님이 꼭 계시죠. 그리고 배관 중 열 손실이 어떻게 많아요. 배관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잖아. 난방했을 때도 이 문제가 이거잖아요. 공급은 했는데 안 쓰게 되면 열 손실이 생기거든. 그러면 열 손실을 뿜빠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이걸 이해를 못해. 나는 요거밖에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되냐? 안 그래도 막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인상이 좀 그러면 안 해주고, 인상이 좀 괜찮아 보이면 한 번씩 이야기 설득을 합니다. 이거는 공급을 했는데 쭉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구나, 자기네도 이해가 돼.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면 전혀 자기 고집만 부릴 분도 있죠. 절대 이해시키려고 얻어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배관 열 손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 후 기구 정세에 대한 배관 변경 공사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별식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바로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스나 이런 전기로 데워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뭐다?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입니다. 근데 수전이 열면 처음에는 찬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에 개별식 할 때, 주택에 이겠죠? 아침에 제일 빨리 일어나면서 차가운 물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일러에서 욕실까지 멀면 멀수록 물을 많이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욕실, 부엌에 싱크, 이발소, 미용실 이런 데 쓰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을 이는 벤츄리관에 의해서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파일럿 프레임이 점화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70도씨 온수밖에 공급이 안 돼요. 얘는.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데운다 했죠. 사용 안 하면 가스 공급이 차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70도씨 온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얘는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을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탕형 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비등점은 물에 끓는 점을 무슨 점? 비등점이라 해서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 손실이 크고요. 얘는 얘는 계속 물을 데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탕형 탕비기, 저탕조이면서 뭐까지 합니까? 탕비기 역할도 하면서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온도 조절기 뭐가 필요하다? 서모스탯이 필요하다 했죠. 얘는 서모스탯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수 혼합식은 열효율이 100%라 했습니다. 얘는 잠열과 현열을 둘 다 이용하기 때문에 뭐다? 열효율이 100%입니다. 자, 전기를 물속에 불어넣어서 데우면서 다시 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물하고 섞여요. 그래서 얘는 현열과 잠열을 둘 다 동시에 이용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효율이 몇 프로다?
100%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고압 전기 사용에 소음이 크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쓰는 스팀 사일렌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서모스탯하고 뭐다? 스팀 사일렌서. 자, 그래서 작년에 서모스탯을 그런 걸 출시했어요. 진짜 쉽게 내세요. 서모스탯 그런 걸 내세요. 자, 그래서 스팀 사일렌서 기억해 놓으세요. 스팀 사일렌서. 그 다음에 중앙식 급탕 방법의 비교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자, 이거는 가열 위치에 따라서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다 해서 무슨 가열식?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전기만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 했죠. 가열 위치가 어디다? 저탕조라고 했죠.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라고 칭한다. 가열 위치가 보일러가 아니다. 보일러는 전기를 만들어서 저탕조의 가열 코일에 공급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물을 데우는 위치가 저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직접 가열식, 급탕용, 난방용 각각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접 가열식 난방용 보일러가 급탕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보일러가 두 대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는 뭐를 두 개 만들면 된다? 저탕조를 두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탕조를 하나는 급탕용이고 하나 뭐다? 난방용. 그래서 급탕용, 난방용, 저탕조가 두 개를 만들면 되거든. 얘는 보일러를 두 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저탕하고 급탕용, 저탕조를 두 개 만들어서 왜 어디에서 데우니까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보일러는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왜 보일러 내의 스케일은 그래서 직접 가열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는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는 거의 끼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낀다 했어요? 스케일이 저탕조에서 스케일이 생긴다 했죠.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 내의 압력은 팽창 탱크 중력탱크 압력이 보일러가 고압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는 저압이에요.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고압을 받는 장소가 어디다? 저탕조가 고압이에요. 저탕조의 압력 상태가 고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간접 가열식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간접 가열식은 팽창 탱크의 수압이 팽창 탱크의 이 급수관을 타고 물이 어디로 공급된다? 저탕조로 공급이 되거든. 이 저탕조에 물이 공급돼요. 그럼 이 팽창 탱크의 이 물의 압력이 어디에 가해진다? 저탕조에 가해집니다. 얘가 고압을 받는 거야. 압력은 얘가 받습니다. 그 점 기억. 그래서 규모는 대규모에 쓸 수 있는 건 간접 가열식밖에 없다. 중앙식이라서 직접 가열식을 대규모에 쓸 수는 없어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중소규모에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그러면 당연히 보일러 수명은 누가 짧을 수밖에 없다? 직접 가열식의 보일러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 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잖아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수명이 제일 짧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 수명이 짧은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 수명이 짧아지죠. 아닌가? 몰라. 제가 주변에 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편안한 분들 수명이 길어. 근데 거기다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 수명이 짧더라고요. 자, 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급탕 배관 방식에서 보시면, 자, 배관 방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을 복간식이라 했죠. 그 순환 방식은 중력식하고 강제식으로 나눠지고, 공급 방식은 상향, 하향, 상하, 호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넘겨봤을 때, 그 배관 방식 해놨죠? 단간식, 순환식에 대해서 해놨어요. 복간식. 그러면 급탕값만 설계한 것은 무엇이다? 단간식이고, 배관이 짧을 때 쓴다 했죠? 15m 이하 짧을 때 쓰는 것이다. 근데 얘는 처음에는 찬물이 무조건 나온다 했죠? 소규모에 쓰는 거고,
순환식, 복간식은 공급간도 있고 뭐다? 순환간, 한수간, 리턴간, 반탄간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간식 또는 복간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수전을 열면 조금만 찬물이 나오고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죠?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순환식은. 그런데 얘는 배관 길이가 길을 때 쓴다, 짧을 때 쓴다? 길 때. 배관 길이가 15m보다 길 때 우리가 이 복간식, 순환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복간식, 순환식을 쓰면 그 탕전마다 온수의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한수 방식을 쓰게 된다. 자, 역한수 방식은 이렇겠죠. 온수를, 자, 온수 순환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우리가 뭘 쓴다?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을 쓴다 했죠. 직접 한수 방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림 그려댔던 게 기억나실 거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그리게. 계속 그릴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직접 한수일 경우는, 자, 이겁니다. 자, 이 공급관이 있다. 그럼 상향 공급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자, 이게 공급관이다. 그럼 급탕 수평 주관은 선상향 구배한다, 선하향 구배한다? 지금 그려놨잖아요. 선상향입니까? 선하향입니까? 선상향 해놨죠. 위로 올려야지. 선상향 구배 해놨잖아. 아볼린 구배 해놨죠. 그럼 리턴간, 되돌림간은 뭐다? 선하향. 그럼 일반 한수 방식일 때는 이렇게 한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수하면 A, B, C가 있을 때 A는 공급이 잘 되는데 C의 공급이 떨어져요.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방식은, 그래서 역한수 배관 방식은, 자, 이렇게 한다 했죠. 자, 리턴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턴간, 되돌리는 간을 역으로 한수한다.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선하향, 앞내린 구배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배관을 거꾸로 되돌린다 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이것이 역한수 배관 방식이었다. 리버스 리턴 방식. 그러면 이러면 탕전마다 유량이 균등히 분포됩니다. 역으로 한수했다.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거 거꾸로 되돌려서 했죠. 이걸 역한수 배관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시설비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급탕 배관 시 주의사항 나오죠. 최소 간격은 얼마로 한다? 20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20 이상으로. A가 밀리미터 간격이라고 했죠. 근데 급수 간격보다 한 단계 뭐다? 큰 치수를 쓰고, 급수보다는. 그 다음에 반탄과는 급탕보다 작은 것을 쓰면 됩니다. 배관 구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중력순환식은 150분의 1이고 강제순환식이 얼마다? 200. 자, 강제순환식은 온수순환 펌프로 한수하는 게 뭐다? 강제순환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상향 공급에서 급탕 수평 주관은 무슨 구배? 선상향 구배고, 반대로 자, 반탕 수평 주관은 뭐다? 선하향 구배, 선하향 구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에 부득이 굴곡 배관할 경우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서 온수의 흐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신축이염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올해는 저거 두 가지는 조금 봐두라겠죠. 뭐다? 스위블 조인트하고 볼 조인트 두 가지는 좀 정리해 두자 했어요.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 뭘 이용해서 엘보를 이용해서 이음하는 것,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게 무슨 이음? 스위블 조인트라 해서 스위블 조인트. 근데 스위블 조인트는 방열기 주입배관의 신축 이음새로 사용한다 했죠. 근데 나사 이음 엘보로 하다 보니까 누수의 우려가 크다 했죠. 누수 우려가 큰 것이 뭐다?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스위블 이음새인데 얘는 고압배관에 사용할 수 없다. 저압배관에 사용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해줬었죠. 볼 조인트 해줬었죠. 볼 조인트는 이거 사람의 관절이라 기억하라 했죠. 맞죠? 관절 기억하라 했죠. 아니 그 봐도 없어요. 아무리 뚜리 봐도 없어. 그거 안 써놨어 일부러. 볼 조인트 제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주간에서 지간 뺄 때 가지배관 맞죠? 지간 이 수직간에서 가지배관의 요 신축이음이나 아니면 직각배관. 우리 요 관절 기억하라 했죠. 관절 볼 조인트. 자, 그리고 이제 니은 체크하십시오. 95페이지. 신축 이음새 설치 간격은 강간일 때는 몇 메다? 30m. 동간은 2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20m. 자, 팽창 탱크는 뭐 시험에 나왔었어요. 팽창 탱크는. 그래서 팽창 탱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도 흡수하지 주지만 안전장치지만 니은의 본래의 뭐다? 물의 보충성 공급도 팽창 탱크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팽창 탱크에서 급수관을 타고 가열 장치에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보충수가.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쓴 것만큼 새로운 물을 가서 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기본이 이 개념이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팽창관 나오죠. 팽창관을 다른 말로 안정관 또는 무슨 관? 도피관이라 했죠.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도 칭했다.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기구다. 그래서 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가는 간인데, 그래서 니은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며 보일러 내에 공기나 전기를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꼭 체크하세요. 디귿이 아직 안 냈어요. 디귿. 급타 수직간을 연장해서 팽창관을 하고 이를 무슨 탱크? 중력 탱크에 자유 개방하면 돼요. 명심하자. 그러면 급탕 수직 간경 이꼬로 무엇이다? 팽창 간경이라는 거예요. 간경 축소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급탕 수직간하고 팽창간은 무슨 간경? 동일 간경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무슨 간경? 동일 간경. 동일 간경이다. 그 측면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리얼 가지고 기출했고 팽창간 안정간 절대 밸브로 설치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배관 완성 후 보온하기 전에 수압 시험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10번에 관내 유소 이름 습격전에 유속은 얼마다? 2m 세크 초당 이하라. 자, 급수나 급탕이나 똑같다 해서 급수나 급탕이는 2m 세크 초당 이하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간의 신축을 고려해서 건물의 벽 간통 부분에 바닥 간통 부분에 뭘 묻어둔다? 슬리브를 묻어둔다 했죠.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95페이지 배수 설비하고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수의 분류에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잡배수, 오수, 우수, 특수 배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 배수가 구정물을 잡배수라고 해요. 잡배수라고 하고, 오수는 대소변기, 오물, 싱크와 같은 이런 데서 나온 물이 무슨 수? 오수예요. 오수. 사람을 통해서 나온 물을 그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오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죠. 사람만 충치가 생기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르는 것들도 충치 생긴다 하거든요. 사람 음식 따라가가지고 음식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가 보네. 자, 그래서 이제 오수 보시고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사용 개수에 따라 옥내하고 마다 옥의 배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서 건물 내만 옥내 배수라 보지 않고 몇 메다 지점까지 1m 지점까지 옥내 배수로 봅니다. 배수 방식에 따라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 배수하는 것은 중력 배수고, 그런데 이 경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하층이 있으면 배수 집수정이 지하층보다 더 깊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포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배수? 기계 배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도 무슨 배수 쓸 거다? 기계 배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 있잖아요. 가만있어요. 여 밑에 뭐 있죠? 지하에? 안 내려가서 잘 모르겠습니까? 여 밑에 이거 헬스 있었고 옛날 사우나가 있었다 하던데 지금 사우나는 없어졌고 헬스 있다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까? 혹시 지하 주차장 안 내려가십니까? 응? 차가 꽉 차가지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낮은 곳에서 배수할 때, 이제 이 오수 펌프를 이용해서 포올리는 것을 기계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는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간접 배수. 그래서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물받이 공간을 두거나 아니면 별도의 토수구를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을 뭐라 했어요? 간접 배수라고 했죠. 간접 배수. 그럼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해야 돼요. 설계시부터.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건설회사의 뭐가 됩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있죠.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거는 예외예요. 예외고 원래 기본적인 설비 설계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직접 배수, 간접 배수로 나누어진다 보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싱크대나 세면기나 대변기나 욕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무슨 배수다? 직접 배수로 간다는 게 직접 연결이 되면. 그런데 세탁기 이런 거는 원래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런 것은 간접 배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에어컨도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 간접 배수 형태 되겠죠. 별도로 이거는 물을 빨아내기 위해서 있죠. 펌프 하나 설치해가지고 빨아내고 있죠. 그런 것이 간접 배수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수는 보통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중수라 했죠. 근데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했죠. 뭘로 공급은 가능하다? 자병수. 다른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자병수로는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 있죠? 이런 살수용으로는 공급할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이 그죠? 상수도관을 통해서 중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별도의 중수도관을 우리가 설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랩은 사실 이거죠. 버리게 되면 오수나 배수를 버리게 되면 사실 그 간 속에는 악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악취 생겨요. 근데 싱크대도 오래 써봐요. 밑에서 봉수 있는데도 악취 나오죠. 싱크대 그 드럼틀에 깨끗이 씻어줬다 해도 악취 계속 나죠. 왜? 밑에 썼거든.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수를 고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가지고 그죠?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것들이 실내 침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트랩의 설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치 목적 해놨죠. 그거하고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네. 배수 흐름 원활은 뭐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고요.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랩의 구비 조건은 지금까지 시험에 종합문제의 지문 2줄만 땄어요. 지문 2줄만 땄어. 징해. 거기 2번, 3번 합쳐서 한번 땄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땄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은 아직 시험이 출제가 안 됐는데 2번에 구조가 어떻게? 간단하고 자기 세정작용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 복잡하면 안 돼. 자, 구조나 이겁니다. 건축 구조나 설비에서 복잡 다양하면 안 돼. 간단 단순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뭐든지. 그리고 자기 세정작용, 이걸 자기 세정, 배수 자체 유수로 트랩 내부를 청소해 주는 작용을 마다 자기 스스로 세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세정작용이 없으면 큰일 난다 했죠. 에이, 볼일 한번 봤는데 매일 묻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뒤에 사람이 욕하자? 가족이라도 에이씨 이래죠, 맞죠? 안 하는가? 에이, 들어보라 이래죠. 자, 그리고 거기 5번에 가동부 작용은 뭐라 했어요? 움직이는 것을 가동부라 하죠. 가동부 작용에 의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야. 만약에 칸막이 때문에 봉수가 유지되면 난리 나요. 칸막이가 안 열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청소 및 수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배수 흐름에 뭐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랩의 종류는 S트랩은 사이펀식 트랩, 파이프형 트랩을 사이펀식 트랩이라고 해. SPU. 이런 거는 하지 마. 4분의 3S 이런 거. S 쪽 종류 중에 하나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S트랩 하면 뭐만 기억하다? 대변기. 아이러니해요. 원래 이론에 뭐 다른 것도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관리사 2회 때 특강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대변기만 했어요. 그 실제도 시험 대변기밖에 안 나와요. 몰라, 저는 이론 다 무시해버립니다. 실제 대변기밖에 안 내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만 쓰고 있어요? 대변기만 S트랩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 세변기도 S트랩 썼어요. 나는 그 부당함을 알기 때문에. 옛날부터 왜 이래 했을까 이야기했거든. S트랩은요, 80년대 아파트 봐요. 다 바닥 뚫고 내려갔다니까. 나는 바닥 뚫는 거 안 좋다고 봤거든, 그때부터. P트랩 써야 된다 봤거든. 지금 다 P트랩 쓰잖아요. 그래서 P트랩이 뭐다? 세면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S대 가려고 이렇게 보면 돼. S대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뭐가 나더라? 피가 나면 어디 간다? 세면기에서 씻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근데 거기 체크. P트랩은 벽체 내의 배수 입관은 뭐다? 수직관의 입관이었겠죠? 입관에 접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U트랩을 가옥트랩, 메인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공공하수관의 하수가스 역류 방지 목적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평배수는 도중에 설치한 유속 처리하는 결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U트랩은 제발 수직 배수관에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수직관에 설치하면 안 돼.
자, 비사이펀식 트랩은 용접형 트랩을 비사이펀식 트랩이라고 합니다. 드럼 트랩, 주방에 뭐다? 싱크대에 쓰는 거 개수기라고도 하고, 벨 트랩은 벨이 종이죠. 플로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바닥 배수, 특히 욕실, 바닥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지역경은 트랩 기능에다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까지 가지는 것이 뭐다? 저직형 트랩이 되는데, 이 저직형 트랩에서 주의할 거는 그 그리스 트랩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를 어디 쓴다? 호텔 주방에 쓰는 거예요. 기름기 분리제, 동식물성 기름을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동물성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성 기름은 굳어버리죠. 여러분들 제일 잘 이래 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엄청 굳죠. 그런데 모든 기름은 거의 다 굳긴 굳죠. 오리도 오리 기름은 좋다 이래죠. 그렇다고 퍼드시지 마세요. 옆에 TV에 나오니까 오리 기름 좋다고 하니까 오리 기름 퍼가지고 막 밥 말아 드시고 그래. 과다한 거 좋은 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호텔 주방 예목. 그래서 제거 기능을 거쓴 거다. 그리스다, 샌드다, 헤어다, 플라스트다, 가솔린다. 앞에 제거 기능을 쓰는 거예요. 분리 제거 기능을.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리스만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만 언급이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다른 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봉수 깊이는 5에서 10cm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손실되기 쉽고요. 그래서 너무 깊으면 뭐다? 유수저항이 증가, 통수 능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자정작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나중에 배관이 뭐다?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깊이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당구 표시와 표현한 거 있죠?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관계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트랩의 구경이 커진다 해서 봉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방지 대책을 지금 원인만 내세요. 대책까지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원인만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원인 가지고 한 6번 냈을 거예요. 관리 실무 빼고 시설 개론만 엄청 냅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흘렀을 때 트랩 내부를 무슨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된다? 만수. 이건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입니다. 맞죠? 한꺼번에 물을 확 배수하니까 꽉 차서 그러니까 파괴되는 현상이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뭘 설치해야 된다? 통기관 설치해주면 된다. 근데 수직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게 누구라 해서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분출 있죠? 두 가지가 수직관 가까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유인 사이펀 작용은 다른 말로 뭐다? 협인작용 또는 합출작용이라고 했죠. 합출작용이라고 됐습니다. 합출작용. 그러면 이거는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에 있을 때 위에서 물을 내리니까 수직관 가까이 순간적으로 무슨 상태? 진공 상태. 자, 이게 생기다 보니까 수직관, 이겁니다. 요 가깝게 이렇게 트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깝게 이렇게 P트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디로 아까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 고여 있는데 위에서 물을 확 내려니까 여기가 일시적인 뭐다?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차에 타고 있을 때
반대편에 아니면 같은 차선에 엄청난 속도로 확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휘청 흔들리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공 상태에서는 이것이 빨리 들어오는 것이 뭐다? 유인 사이폰 흡출 흡인장이다. 근데 분출 토초는 하층 하류라 했죠? 하층부를 꼭 기억하시면 돼. 하층 하류기구 있어. 발생하는데 하층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역압에 의해서 자 피톤장에서 봉수를 실내 쪽으로 불어내는 현상을 뭐다? 분출 토출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사이폰이나 유인 사이폰장 흡출장애하고 이 분출토 이거는 뭘로 방지할 수 있다?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은 여기에 트랩에 머리카락이나 천조각이나 실 같은 게 걸쳐 있을 때 이걸 타고 넘어가는 현상이 뭐다? 모세관 현상이다. 이거는 제거해 주면 되죠? 이거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연 정발되죠. 근데 이거는 기름을 뿌려서 기름을 사용해서 뭘 유막 형성시켜야 돼? 이거 유막 형성 안 시키면 끝나요. 유막 형성시켜야 돼요. 유막이 형성이 안 되면요 정발돼요. 또 몇 박을 뿌리고 하면 안 돼. 아, 그리고 이야기했죠. 에이, 몇 박 며칠 휴가 갔다 오면 관계없어요. 문만 닫고 가면 돼. 문 열고 가시면 문제. 아니, 우리는 문 닫고 가는데 누가 들어와서 문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도선생이 들어와서 문 열어놓고 간혹 가다 또 똥 싸고 가는 인간도 꼭 있잖아. 아니, 그 영화 TV 이런 데 한번 나오죠. 똥 싸다가 잡힌 인간도 있죠. 그 다음에 TV 보다가 잡힌 인간도 있었죠. 아, 뭐 축구 본다고. 그 다음에 운동량 강성작용, 이건 강풍이나 급격한 압력 변화로 봉수가 파괴되는 것이 뭐다? 운동량 간성작용이다. 그래서 얘는 격자세, 석세라고도 하고, 이거라 했죠? 격자세. 아, 근데 세면기나 욕조 같은 데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욕조 있죠? 이 격자세. 이걸 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바로 대변기야. 대변기에는 이거 설치하면 큰일 나. 그래서 대변기는 운동량 간성장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어느 날 봉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게 봉수 파괴된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는 농담도 못하고 빨리빨리 수업합니다. 옛날은 이거 1시간 동안 수업해도 관계없었거든. 범위가 좁아가지고. 참 좋았어요, 옛날엔. 8회 이전에는 좋았어요. 범위가 굉장히 적었었거든. 내는 것도 일률적이었고. 근데 요새 시험이 자꾸 어려워져가지고. 뭐 이런 것만 공부하면 되거든. 봉수, 아까 있죠? 트랩하고, 이거 있죠? 봉수, 이거만 공부해놓으면 그냥 끝이야. 그 다음에 통기설비 있죠? 그래서 이제 통기설비가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통기설비까지 들어간 거야. 옛날에는요, 통기설비 안 들어갔었습니다. 자, 통기설비는 통기관 설치 목적 그 해놨죠? 트랩의 봉수 보호, 배수의 흐름 원활,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해주고 신상공에서 관내 청결 유지를 목적하는데, 그런데 주된 목적은 1번이에요. 제가 항상 주된 목적은 하나씩 설정해 드립니다.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봉수 보호가 주된 목적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론에는 안 나오지만 무조건 해 놓으세요. 봉수 보호 목적으로 사실 제작됐어요. 자, 그리고 통기관은 각계 통기관, 루프, 헤로 통기관, 한상 통기관이죠. 그리고 도피, 습식, 신정 결합입니다. 자, 2번씩 나왔던 게 루프, 헤로 통기관하고 6번의 결합 통기관입니다. 얘가 2번씩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각계하고 신정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각계는 올해도 아니라고 봅니다.
명심하세요. 새로운 게 나오면 신정이 나올 거고요. 신정이 나올 거고. 기출된 데서 나오면 뭘 내겠네요? 회로로 갑니다, 이제. 작년은 기출된 거 나오면 결합으로 갈 가능성 높다 했죠? 결합해서 답 만들었어요. 올해는 다시 회로를 공부하지, 루퍼?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몰라, 느낌이 그래요. 작년에는 낸 것 중에 내면 결합이 나온다 했어요. 결합 쪽에서 또 다룬 거야. 강경을 다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느냐 모르냐 그 테스트 한 겁니다. 강경. 그래서 거기, 자, 그러면 루프 회로 통기관은 뭐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한 것이 뭐다? 회로 통기관, 루프 한상 통기관에게 기구 수는 몇 개까지? 8개, 2개에서 8개까지 담당 가능합니다. 근데 대변기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아, 내가 이 소리 괜히 한 것 같아. 어느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 대변기는 내가 보니까 설비책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다 뒤봐도. 실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실무상 이렇게 해주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건데. 대변기는 몇 개? 3개까지 담당하. 근데, 그럼 기구수, 일반 기구수로 낼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배관 길이는 몇 메다 이내로 한다? 7.5m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보면 강경은 회로 통기관 강경,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뭐다? 작은 쪽 강경의 하프야 2분의 2 이상 내주시면 돼요. 작은 쪽 간격이 얼마? 2분의 1로 하는데 그 2분의 1 값이 40mm가 안 되면 얼마다? 40mm 이상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작은 쪽 간격이 2분의 1을 했는데 그 값이 얼마가 안 되면? 40mm가 안 되면 최소 40mm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 수평지관이 예를 들어서 배수 수평지관이 100mm, 80mm였다 가정하고 그냥 설정하는 게 80mm였고 통기 수직관이 60mm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2분의 1을 하면 40mm가 안 되죠? 작은 쪽. 그러면 얼마로 한다? 40mm로 하라 이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번 해드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도피 통기관은 회로 루프 통기 시 통기 능률 촉진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얘는 명심하자. 도피 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한다 했죠? 최상류 기구 쪽에 통기관 접속은 뭐다? 루프 회로고 최하류 기구의 통기 접속에서 회로 통기관에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죠? 맞죠? 루프 회로가 설치돼야지 도피가 설치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회로 통기관의 기구수가 많아졌을 때 있죠? 그럼 보통 기구수가 8개까지 담당하는데 기구수가 10개가 돼서 회로 통기 설치했을 때 그때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주는 통기관이 뭐다? 도피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힌트만 줄게요. 통기관은 나오면 무조건 회로 5번의 신정 결합 중에 답이야. 항상 미리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회로하고 신정하고 누구하고 결합 이 3개 통기관만 잘 보면 돼. 나머지는 답 안 만들어요. 그리고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다 했죠. 간격 축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배수 수직관 간격하고
신정 통기간의 간격 무슨 간격? 통일 간격이에요. 통기 수직간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배수 수직간하고 통기 수직간이 같습니다. 그럼 배수 수직간이 100mm다. 그러면 신정 통기간도 뭐다? 100mm. 그러면 배수 수직간이 200mm다. 그럼 뭐다? 신정 통기간도 200mm라는 거야. 명심하세요. 통기 수직간은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항상 기억할 거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배수간하고 통기간 중에 누가 클 거다? 제가 이야기했잖아. 자, 입이 배수관이고 콧구멍이 통기관이라고. 자, 코로 물 드실 분, 배수하실 분. 자, 나는 이야기했죠. 저걸 먹으면 나는 매운 떡볶이 있죠. 요새 막 엄청 매운 거 나온다 하대. 맞아? 그런 거 다 콧구멍으로 먹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배수 아니라고. 자, 이겁니다. 같은 경우가 신정통일 때만 같은 거야. 신정일 때만. 배수관하고 통기관 같이 들이 신정통기관만 같고요. 나머지는 누가 크다? 배수관이 큽니다. 통기관이 적어요. 통기관은 배수관 같거나 작습니다. 배수관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자, 이거죠? 콧구멍 막히면 이걸로 통기해야 되죠. 그때는 같아요. 나머지는 뭘로 숨 쉽니까? 코로 숨 쉬죠. 입으로 말하고 코로 숨 쉬죠. 보통 코로 숨 안 쉬면 주무실 때 코로 숨 쉬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목이 아파. 자, 목이 아파다고 하는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주무실 때 어떻게 한다? 입으로 숨 쉬어. 입 벌리고 자요. 근데 절대 입 안 벌리고 잤대? 사진 찍어놔야 되죠? 동영상 촬영 해놔야 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에 접속해주는 게 결합통기. 이거 냈고, 그 다음에 앞전에 그 간격 냈잖아요.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무슨 쪽?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누가 작다? 금방 했죠? 누가 작다? 통기관이 작아요. 통기간격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농담하면 항상 봐두세요. 이 인간들이 내 농담한 걸 많이 만든다니까. 분명히 나를 보고 있긴 보고 있는가 봐, 누군지. 내가 이상하게 이거 나올 것만 농담을 하든지. 자, 이겁니다. 내가 먹어주면 인정한다 했죠? 매운 맛 있죠? 이거 다 코로 마시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배관 설계 및 주의사항 나오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수직간 가까이 멀리에서 이거 시험 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통해 오버플로 이상인데 이하락해서 시험 냈어요. 자, 이거는 이거에 다른 거 아니고. 자, 이거는 이거라고 했죠. 이상 이하는 이겁니다. 오버플로 있을 때. 여기 이제 트랩 설치해 놨잖아. 트랩 유입구 유출구고 배수 수직관 있고 오버플로선이 있을 때. 자, 통기관이 올까 합니까? 통기관. 이건 배수관은 실선, 통기관 이렇게 점사.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이게 통기 뭐다? 수직관. 수직관을 줄여서 뭐라고 쓴다? 입관.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입상관이라 쓰는 분도 있고 입관 이렇게 씁니다. 입관. 자, 그럼 이겁니다. 자, 여기 통기관이 접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트랩이 있을 때 트랩에
유입구, 유입구가 있고 유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통기관은 유출구 쪽으로 와야 된다, 유입구 쪽으로 와야 된다? 유출구 쪽. 뒤에 하류책 와요. 기구의 하류책, 유출구 이게 하류책이거든. 하류 쪽에 접속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겁니다. 요 접속하는 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높이가, 요 접속, 요 위치가 오버플로 요거보다 높은 위치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상에서 하라 이거. 정확히 150mm 이상에서 보통 해요. 150mm 이상에서. 이상 지점에서 요 접속하라 이겁니다. 이하에서 하면 안 되고 이상에서 하라. 그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아야 돼. 기본 트랩 하나야. 이중으로 틀으면 유속이 저하돼서 막혀. 자, 그리고 오버플로 간 트랩에 4번을 아직 안 내서 4번, 5번을. 4번, 5번 잘 봐요. 분명히 다릅니다. 안 낼 인간들은 아니야. 내가 하도 해가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앞에 건 다 내줬거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오버플로가는 뭐다? 유입구 쪽으로 돼. 오버플로가는 뭐다? 유입구. 오이? 유출구 쪽은 뭐가 온다? 토기가 나와야 돼. 유출구 쪽은 통기관 접속돼. 유입구 쪽에 뭐다? 오버플로가 아니야. 오이? 왜 없는데? 오이? 유입구? 유출구는 통기관? 아, 우리 방구 끼고 나서 유출하고 나서 통기식이자 막 흔들자. 냄새 퍼지라고. 문 열어야 되죠? 아, 차에서 방귀 낀다 유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 열어야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번의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금합니다. 위에서 지금 다 따주죠, 제가. 바닥 아래 통기배관 금하고, 그 다음에 6, 7, 8, 9, 11번까지는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아라. 단독으로 각계로 써라 이 뜻입니다. 6번에서 11번까지는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신정통계 강의 배수 수정 강의도 작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청소구는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특수 통기 방식에서 소벤트 방식 나오죠. 소벤트 방식과 섹티아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얘들은 별도의 통기 입관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이음새를 이용해서 한 것이 뭐다? 이 특수 통기, 이 소벤트 방식과 섹티아 방식이 됩니다. 특수 통기 방식. 그래서 공기 혼합 이음새하고 분리 이음새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소벤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울 걸 대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보세요. 혹시나 보실 분들은 보세요. 몰라, 쉽게 내면 그냥 소벤트 방식이나 섹시아 방식을 찾는 유형을 내는 게 기본이야. 일단 순서상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뒤죽박죽 없이 낼 걸 대비해서 그 세부적으로 그 써놨어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기 혼합이염새하고 공기 분리이염새 있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섹시아 이염새하고 섹시아 곡간의 역할도 그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써놨긴 써놨어요. 비교하실 분들은 비교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내릴 가능성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거기 써놓은 겁니다. 보통 안 써놨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 두시고, 섹시아, 소벤트는 항상 공기 분리이염새하고 뭐다? 공기 혼합이염새를 쓴다.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배수관 설계에서 보시면
뭐 1번은 지문 한 번 써서 1번, 2번은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른 보통 50, 100분의 2 표준 구배입니다. 그리고 옥내 배수 유속은 0.6에서 1.2m/s 초당 해주는데, 그런데 갈로 소개했죠. 기름이나 이런 고형 물질이 포함된 배수는 1.2m/s 초당 이상으로 설계를 해줍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누가 된다?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 배수 부하 대변기가 8이에요. 소변기가 4. 그러면 보통 배수 부하 단위 가장 큰 것이 누구다? 대변기가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보통 배수 간의 강경 결정에는 배관의 구배나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나 그거는 기구수, 그거는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 이것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뭐는 아니다? 위생기구 크기는 아니에요. 크기는 제발 아니다. 크기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집 대변기가 대자야, 중자야, 소자야가 영향 주는 건 아니죠? 맞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욕조하고 주택용 욕조하고 대변기 중에 누가 강경이 커요? 대변기가 크죠? 위생기구는 누가 더 커요? 욕조하고 대변기 중에. 욕조가 더 크지만 간격은 누가 더 크다? 대변기 크죠. 위생기구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그 10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